다지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중국어 입문 강의 한번 이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너무 반갑고요. 저는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떻게 많이 뭐 광고나 이렇게 보고 오신 거죠? 네, 자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중국어를 공부를 할 텐데요. 아마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중국어를 배우신 뭐 처음 배우신 분들 계실 테고 아니면 난 조금 배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요즘은 이제 중국어를 배우는 뭐 목적이 다양하게 있죠. 뭐 취업을 위해서 배울 수도 있고, 뭐 회사에서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난 단순히 그냥 자기 개발 위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중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으면은 이제 입문반에 들어오셨으니까 여러분들 처음부터 차근차근 잘 좀 이제 같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수업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 겸 네, 좀 몇 가지만 안내를 드릴 건데요. 사실 진짜 몇 가지 없어요. 사실 입문에서 여러분들 영어랑은 좀 다른 게, 영어는 여러분들이 뭐 학창 시절에 저는 영어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우리가 정규 교육 과정에서 못해도 지금까지 이제 뭐 20대 분들 또는 뭐 30대 그 이상 분들은 못해도 10년 정도 영어는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죠? 여기 알파벳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자,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아무리 초급 영어반에 가도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시작부터 따라갈 수 있고 그래요. 자, 근데 중국어는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들 다 거의 대부분은 백지장 같은 상태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사항 첫 번째는요. 복습은 하되 예습은 하지 마세요. 예습은 절대 금물이에요. 네, 제 수업 들을 때는요. 일단은 다음 수업 이제 뭐 내용도 안 알려드릴 거지만 여러분들 예습하는 거는 뭐 인터넷에서 찾아서 하던 뭐 이런 거 다 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보통 제일 난감한 게 그런 거예요. 이제 공부를 조금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들 말 배울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어릴 때는 우리가 여기에는 자음이 이게 오기 때문에 모음이 여기 이제 아가 왔기 때문에 아빠 할 때 아는 이렇게 발음을 해야지. 그런 생각하고 우리가 아빠하고 엄마 한 거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제 얘기하는 거 엄마 이거를 여러 번 듣다 보니까 내가 엄마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건데, 근데 외국어를 배울 때 성인이 돼서 배운 다음에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모든 걸 다 답을 내려고 하고 요렇게 이제 붙으면 요렇게 발음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발음을 하기 때문에 혼자 공부를 하면은 조금 잘못된 발음이나 이게 너무 고착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어른이 되면은요 고집이 생겨요. 내가 한 번 이거다 싶은 건 안 고쳐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잘못된 발음을 이제 배우면은 약간 이제 바닷가 모래사장에 이렇게 글씨 쓴 거랑 비슷해요. 파도 한 번 쑥 지나가면 어때요? 다시 복구가 돼요. 다시 예쁘게 써주면 되잖아요. 하트 그리고 이렇게. 근데 이제 성인들은 바위에다 조각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절대 안 바꿔. 내가 한 번 이건 발음이 이거다 싶으면은요, 본인 의지랑 상관없어요. 뇌가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한번 해버리면. 그래서 백지장 같은 상태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절대 예습은 하지 말자. 근데 복습은 굉장히 좋아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서 이제 같이 따라가는 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할 거는 결석을 하면 안 돼요. 물론 모든 수업이 다 결석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어랑 다른 게 백지장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입문 단계에서 사실 여러분들 이제 다음 달 과정을 들으실 때는요. 선생님 저 진짜 중요한 사정이 있어요. 오늘 하루만 빠질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고 굉장히 아쉽긴 하지만 괜찮아요. 두 번째 달부터는. 근데 첫 번째 달 입문 단계에서는 한 강의만 결석을 해도요. 다음 수업 시간 오면 저건 무슨 외계어인가 싶어요. 왜냐면 그 단계를 내가 못 배우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정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맞춰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단계에서는 절대 결석을 하시면 안 돼요. 결석하시면 안 되는 거 이 두 가지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습하지 말고 결석하지 말고. 복습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중국어를 배우러 왔으니까 뭐 중국어 인사말 뭐 이런 거 배울 기대를 하고 오셨을 텐데, 일단은 먼저 중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기초 상식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마 중국어 배우신 분들은 좀 알 수도 있어요. 자, 중국에서는 중국어를 일단 뭐라고 부를까요? 아시는 분? 중국에서는 중국어를 뭐라고 부를까요? 중국어? 가끔 이렇게 굴려갖고 중국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 중국에서는 중국어를요. 중국어라고 부르지 않고 한어라고 불러요. 굉장히 낯설잖아요. 이제 발음은 한어라고, 우리말로 하면 한어인데요. 한어라고 불러요. 그럼 왜 한어라고, 중국어라고 부르지 않고 왜 한어라고 부르냐? 자,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이 이제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은 건 우리가 다 보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자, 땅덩어리가 넓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단일 민족이지만 중국은 56개 민족이 그 소위 말하는 17억 인구를 구성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이 한족이라는 민족이 무려
92% 이상이에요. 여기는 이제 92%까지만 돼 있는데요. 사실은 92% 이상을 차지해요. 한족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17억 인구라고 했을 때 거의 16억 얼마나 다 이제 한족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는 한족들이 쓰는 언어다라고 해서 한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족들이 쓰는 말이다. 네. 또한 왜 또 한어라고 하냐면은 중국어를 지금 현재 중국 대륙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만 같은 데서도 쓸 수가 있고 또는 이제 동남아 일부 지역에서 화교가 많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중국어라고 이제 사용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어가 아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 기초적인 거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한어를 배우게 되겠죠. 중국어 배우러 오셔서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앞으로 저는 중국어를 배웁니다. 이러지 말고 이제 한어를 배운다, 한유 공부한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배우게 될 중국어와 한자는 어떤 게 있을까? 이걸 한번 또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일단 배우게 될 중국의 한자는 간체자예요. 자, 이건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간체자는 뭐예요? 자, 중국에서는 원래 예전에는 어떤 글자를 썼냐면요. 우리 한문 아마 공부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우리 한문하고 똑같은 한문을 중국에서는 예전에 공부를 했어요. 한자를. 네, 그런 한자를 공부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런 한자를 이렇게 이제 쓰겠죠. 이게 이제 아까 여기 써있던 한어를 제가 이제 번체자로, 우리가 쓰는 한자로 이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써요. 우리는 이걸 공부를 하는데, 자, 그럼 현재 중국에서는 어떤 한자를 쓰냐? 이렇게 바뀐 한자를 써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간체자예요. 그럼 이런 아이를 왜 만들었냐면요. 중국이란 나라가 1940년대 후반에, 49년도 이제 중국이라고 이제 딱 생겼는데, 어떤 경제적인 어떤 발전도 해야 되고 잘 살고 싶은데 보니까 문맹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일부 학자들이 이거 아무래도 우리 한자가 너무 어려운 거에 문제가 있다 라고 제기를 한 거예요. 한자를 조금 더 쉽게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고 익힐 수 있게 만들자라고 해서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복잡한 글자가 뒷부분이 어때요? 단 두 획으로 정리가 됐죠. 그래서 중국에서 상용 한자, 자주 사용되는 2천 몇백 개 한자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간체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기존에 있던 글자는 조금 더 복잡하니까 번체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대륙에서는 다 요걸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왕이면 쉬운 걸 배워야죠. 여러분들 이제 와서 저거를 암기하려면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간체자를 배울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우리 한자는 간체자를 배울 거고 자, 그러면 자, 간체자를 사용해서 문자는 통일이 됐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서 볼 때 우리가 중국에 비하면은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의 한 성 정도의 이제 어떤 면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팔도 사투리가 존재하고 심지어 제주도 가면은 가끔 오락 프로그램 같은데 제주도 퀴즈도 나오잖아요. 제주도 할머니 나와서 뭐라고 이제 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 그 정도로 우리도 이제 사투리가 다양한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넓은 땅이 있는데 얼마나 많고 다양한 사투리가 존재하겠어요. 사실 셀 수도 없대요. 심한 지역은 몇천 미터만 나가도 이제 몇 킬로만 나가도 다른 말을 쓰는 지역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투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해서 표준어의 제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보통화라는 표준어를 사용을 해요. 이 보통화는 북경어를 기반으로 만든 언어예요. 그러니까 만든 언어는 아니죠. 우리가 이제 서울말이 이제 표준어로 거의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북경어를 기초로 한 어떤 언어를 보통화라고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보통화가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한테 중국 사투리를 좀 들려드릴게요. 한번 체험. 네. 자, 귀를 열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중간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도 나올 거예요. 지금 나오는 이 음성들은 다 한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 예를 들면 사과. 이러면 다 모든 사람이 지금 사과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투리별로 얼마나 차이가 심한지, 왜 표준어가 필요한지 한번 들어볼게요. 일반, 일반. 2번, 二笨，二笨。 퀴즈예요. 맞춰보세요. 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 일본, 일본. 일본, 일본, 日本，日本，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2번, 2번,
자, 중간에 스파이가 한 명 있죠. 갑자기 우리 귀에 뭔가 중국어가 들리지 않아요? 요즘 뭔가 개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막 중국어가 슬슬 들리기 시작하죠. 중간에 한국어가 들어갔어요. 뭘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일본 얘기한 거예요. 똑같이 다 일본 얘기했는데 중간에 막 일본어 같은 것도 있지 않아요? 일본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만큼 중국어에서 사투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한 단어 얘기했는데도 이 정도인데 이게 문장으로 나오면 사실 못 알아들어요. 다른 지역 사람이 얘기하는 걸. 그래서 공식적인 표준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TV, 언론, 매체나 아니면 어떤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EI를 사용해서 북경어를 기반으로 한 이 언어를 사용해서 말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 사투리는 못 알아듣지만 제주도 사람들은 서울말 알아듣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보통화만 잘 배우면 중국 어디 가도 다 의사소통이 된다 이거예요. 물론 그들의 말은 못 알아듣지만 그들이 우리말을 알아듣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간체자를 사용해서 보통화를 배우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중국어에서는 그러면 발음을 어떻게 배울까? 자, 발음을 어떻게 배우는지 볼게요. 중국어는 발음 표기를요. 한어 병음 자모라는 아이로 표기를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제 병음이라고 가운데만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아까 그 간체자가 탄생할 때 비슷한 시기에 같이 태어났어요. 예전에는 중국어를 굉장히 그냥 무작정 외우고 어렵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조금 더 쉽게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낸 것이 바로 병음 자모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병음 자모는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한어 할 때 한자만 제가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볼게요. 자, 병음은 중국어 발음 기호예요. 자, 발음 기호이기 때문에 자, 나눠볼게요. 일단은 좌측에 있는 이거는요. 성모라고 해서 우리말 자음에 해당되는 애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병음은 하나의 자음, 네, 성모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뒷부분은 음모라고 해서 우리말 모음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네, 모음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한 부분이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성조. 이 아이가 굉장히 중국어에서는 골치 아프지만 또 핵심이에요. 자, 우리가 요즘 중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이제 중국 체험하고 싶으면 이제 명동 같은 데 가면은 가운데 이렇게 서 있으면 중국어가 굉장히 많이 들려요. 자, 근데 이제 중국어를 들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아, 심한 경우에는 싸우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억양이 굉장히 이제 업앤다운이 심해요. 우리는 굉장히 이제 좀 평평하게 말하잖아요. 물론 이제 사람 개인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근데 중국어에서는 이제 그 억양이 굉장히 이제 기복이 심한데, 그게 바로 이 성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중국어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익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중국어 병음은요, 하나의 성모와 하나 이상의 음모, 그리고 성조까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건 뭐다? 성조가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조부터 먼저 공부를 해볼게요. 자, 중국어에서 이 성조는 1성부터 4성까지 총 4개의 성조가 있어요. 자, 1성부터 4성까지 있고, 여러분들 1성부터 4성까지 굉장히 어렵다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중국어 공부하시는 분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자, 중국어는 크게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북경어 기반의 표준어가 있으면은 또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소위 말한 광동어가 있어요. 광동어를 여러분들 배우면요, 광동어는 성조가 9개예요. 그에 비하면 4개는 아무것도 아니야. 굉장히 쉽게 우리가 익힐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쉬운 걸 배우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자, 성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성부터 볼 건데요. 자, 여기 지금 이제 표가 보이죠? 자, 도레미파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뭘 이제 표시를 한 거냐면은요. 음의 높이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톤은 한 미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중국어는 그거보다 훨씬 더 아래 위로 이제 폭이 넓다라는 거. 우리말은 아마 요 가운데 정도에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중국어가 그 폭이 훨씬 높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1성부터 알아볼 거고, 자, 이쪽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점선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의 음을 발음할 때 음의 길이를 제가 표시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표시했다는 건 일부는 조금 여기 더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1성부터 볼 건데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중국어 발음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쉬운 아이로 하나 데리고 왔어요. 자, 여기 이렇게 써져 있죠? 알파벳으로 이제 써져 있죠? 근데 얘는 중국어로는 발음이 마예요. 쉬워요. 그냥 가볍게 그냥 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1성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1성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톤에서 2단계 정도 올라가요. 그래서 소름에서 가는데요. 소름에서
쏘름으로 높고 평평하게 쭉 가는 게 일성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높고 평평하게 길게 쭉 가는 게 일성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는 써 있을 텐데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 소리 지를 때 그 야의 느낌이에요. 자, 우리 야호 소리 지를 때 이렇게 해요. 야호? 안 하죠. 야 해서 저기에 내 소리가 닿아야지 메아리가 올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느낌으로 일성은 높고 평평하고 저기 찔러준다는 느낌으로 길게 해줘야지 일성 느낌이 살아요. 일성이 짧아지면 나중에 다른 성조랑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일성은 높고 평평하고 길게 일반적으로 발음하는 성보다 좀 길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마에 한번 대입해서 한번 발음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성조 표시는요. 그 병음 위에다가 일성은 이렇게 하나 그어주시면 돼요. 여기 이제 일성의 표시예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높고 평평하고 길게. 자, 같이 해볼게요. 평소 말하는 톤에서 올라가서 마 그쵸? 마 아마 처음에는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는 한 요 정도에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굉장히 높은 톤으로 얘기해야 돼서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좋게 생각하세요. 중국어를 많이 하다 보면은요 성량이 풍부해져요. 노래도 잘 부를 수 있고 막 그래요. 자, 그래서 조금 좋게 생각해서 연습할 때 좀 더 톤 높여서 이제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마. 네, 높여서 마. 자, 이게 일성이에요. 그래서 일성은 주의할 건 길어야 되고 평평해야 되고 높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성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이성 한번 볼게요. 이성도 이제 그러면 우리가 마로 계속해서 볼 건데요. 자, 이성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미톤에서 위로 올라가는 음이에요. 근데 누가 위에서 이렇게 끌어당기듯이 올라가야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이게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갑자기 나를 위에서 쭉 끌어요. 그럼 어때요? 마 이러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쭉 올라가서 마. 자, 근데 여러분 그림 보시면은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걸 너무 수직으로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마 이거예요. 네, 음악으로 생각해 볼게요. 마 이건데 이걸 좀 더 자연스럽게 위에서 끌어당기듯이 마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자, 같이 해볼게요. 마 한 번만 더 마. 자, 이게 이성이에요. 자, 이성은 그래서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얘기해 줬을 때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놀라는 걸로 또는 왜? 이런 식으로 올리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예를 들면은 뭐 같이 어디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왜? 무슨 일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올리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이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자 이렇게 위에다가 표시할 때는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해서 그어주시면 돼요. 올라간다라고 그어주시면 되고 지금 여러분들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일성하고 이성이 지금 한자가 다르잖아요. 이 점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왜 성조가 중요하냐면요. 중국어에서는 성조가 바뀌면 같은 마음에서 성조가 바뀌면은 그 의미가 완전 달라져요.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성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마는 일성일 때는 엄마라는 뜻이었어요. 자, 우리 이성의 마는요. 우리 여름에 삼배의 그런 소재 할머니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약간 아시죠? 그 마 소재 할 때 그 마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럼 계속해서 삼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 자, 삼성도 역시 같이 마찬가지로 마음으로 이제 갈 건데요. 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낮은 음에서 바닥으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음이 삼성이에요. 자, 그런데 자, 삼성 그래서 한번 그림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자세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점선으로 돼 있거든요. 왜 점선이냐? 뒤로 가는 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뒷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삼성의 메인은 바닥을 찍는 거예요. 삼성은 바닥을 찍는 거. 그래서 내려갔다가 살짝 올리는 음. 요 내려가는 힘을 받아서 올리는 음이 삼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삼성 같이 발음해 볼게요. 여기 마음으로 발음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마.
자, 같이 해볼게요. 마. 네, 삼성도 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자, 우리가 중국어를 처음 할 때는요, 조금 오버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가끔 이제 학원에서 이제 가르칠 때 너무 오버하니까 학생이 끝나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중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오버하면서 얘기해요? 당연히 아니죠.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평소에 얘기할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연습할 때는 120%를 연습해놔야지 외국인 앞에서 한 80% 할까 말까? 그 정도예요. 근데 내가 평소에 연습을 한 80% 정도의 자신감으로 하면은요, 외국인 앞에서는 50%도 안 돼요. 그래서 막 1년, 2년 공부를 했는데 중국에 가서 제가 얘기했는데 중국 사람들 못 알아듣던데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조금 더, 훨씬 더 오버해서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오버해서 연습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몸을 같이 쓰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맨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착각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좀 전에 들었던 것도 내 편한 대로 재해석하고 되게 잘해요. 근데 몸이 오히려 기억한 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몸으로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자, 그래서 삼성 할 때 머리를 같이 움직이던가 손을 같이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해볼까요? 마. 이렇게 머리를 같이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또 간혹 가다가요. 머리를 움직이라고 그랬더니 머리는 삼성인데 음은 또 따로 가요. 그런 경우에 가르쳐드리는 방법이 뭐냐면요. 자, 턱만 내려보세요. 턱이 더 이상 안 내려가면 음이 안 내려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을 내가 더 내려가고 싶어도요. 턱이 이제 벌릴 수 있는 그 최대 이제 내려갈 수 있는 곳이면은 그 이하로 내려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힘을 빼주면은 살짝 올라왔다가 끝나는 거예요. 해볼게요. 네, 요걸 이제 삼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 머리를 움직여서 해도 좋고 아니면 난 그냥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돼요.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는데 잘 안 된다 싶으면은 턱을 이제 내려서 최대한 내가 내릴 수 있는 데까지 내렸다가 살짝 올려주면은 삼성 발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그래서 삼성 마 발음은요, 말이라는 뜻이에요. 동물 말. 네, 말. 지금 우리 벌써 뭐예요? 엄마 나왔죠? 마소제 나왔죠? 동물 말도 나왔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사성 한번 볼까요? 자, 사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으로 갈 건데요. 사성 같은 경우에는 소름에서 바닥으로 단숨에 떨어지는 음이에요. 자, 근데 얘는 단숨에 떨어지는 것도 중요한데요. 좀 무게감 있게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예를 드는데 번지 점프를 하는데 한 100kg짜리 배낭 메고 뛰는 느낌으로 굉장히 잔인하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되게 무게감 있게 툭 떨어져줘야 돼요. 그래서 사성이 감이 안 잡힐 때는요. 좀 한번 툭 쳐보세요. 툭 떨어지는 느낌. 그게 사성이에요. 무게감이 있어야 돼요. 자, 볼게요. 그냥 천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해볼게요. 네, 어디 치면서 해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툭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천천히, 안 그러면은요, 이렇게 떨어지면은 일성으로 들릴 수도 있고, 나중에 다른 성조랑 헷갈려요. 그래서 사성은 굉장히 무겁게, 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가는 것이 바로 사성이 되겠습니다. 자, 일성부터 사성. 자, 그러면 사성은 어떤 한자냐? 사성은 한자는 이렇게 생겼고요. 욕하다라는 동사예요. 자, 그래서 성조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그럼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까 우리 지금 일성일 때 일성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마음으로 일성 어떻게 해요? 같이 다시 해볼게요. 그렇죠. 자, 이성은요, 가운데서 위로 쭉 끌어당기듯이, 한 번만 더. 네, 삼성은 뭐예요? 바닥을 찍고 간다 그랬죠? 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있고 사성 볼게요. 무게감 있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일성부터 사성까지 다 해봤는데, 자, 한자가 다 달랐잖아요. 자, 성조가 왜 중요하냐면요. 요게 미세한 차이로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초등학교 때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은 뭐부터 찾아요? 초등학교 때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뭐부터 찾아요? 간식? 엄마부터 찾지 않아요, 보통? 초등학교 끝나고 집에 갔는데 아빠만 있으면 어때요? 엄마는? 찾죠. 엄마는 찾죠. 자, 그럼 중국애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엄마를 찾는 거예요. 아빠밖에 없으니까. 빠! 마나! 이러고 찾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성조가 틀려버리면 뭐예요? 아빠!
우리 집 말은? 뜻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사실은 뭐 엄마랑 말을 헷갈리는 건 그냥 귀엽게, 초등학생이 귀엽게 넘길 수가 있는데, 이게 성조가 틀려버리면 나중에 혹시 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중요한 자리에서 약간 틀리면, 예를 들면 나는 10억을 받아야겠어. 근데 나는 4억에 오케이를 해버린 거예요. 내 발음이 틀려서. 물론 그 정도 다니면 이제 통역을 따로 대동을 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만큼 성조에 따라서 뜻도 바뀌어지고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뭐예요? 1성부터 4성까지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중국어에는 1성부터 4성까지가 끝이냐? 원래는 끝이에요. 원래는 이게 다예요. 근데 그 외에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경성이라는 아이가 존재해요. 자, 경성이라는 아이는 자, 여기 잘 안 보이시면 이제 교재로 볼게요. 자, 경성이라는 아이는 원래는 존재하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제 중국어 글자가 다 성조가 있었는데 중국 사람들도 모든 글자에 성조를 넣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걸 가볍게, 경성은 가벼울 경자여서 콕 찍듯이 발음하면 돼요. 자, 아까 마음으로 해볼게요. 마. 네, 그냥 콕 찍듯이 발음하는 게 경성이에요. 자, 그래서 경성을 쓰게 된 거죠. 자, 경성을 쓰게 됐는데, 자, 왜 쓰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아까 일성에 그 마자가 있었잖아요. 여기 좀 작으니까 위에다 써볼게요. 자, 일성에 아까 자, 경성을 만드는 룰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경성으로 읽는다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거는 같은 글자가 2번 중복되면은요. 뒤에 글자는 경성으로 읽어요. 같은 글자가 2번 오면은 뒤에 글자는 경성으로 읽는다. 그럼 왜? 읽어볼게요. 자, 아까 요거 일성 어떻게 읽어요? 마, 그쵸? 자, 그럼 이게 둘 다 일성이라고 한번 볼게요. 경성이라는 애가 없었어요. 자, 둘 다 일성이라 초등학생이 신나서 끝나고 집에 가서 엄마를 불러요. 마마. 어떤 느낌이에요? 하나도 안 친근하지 않아요? 뭔가 굉장히 지루한 느낌이고, 자, 일성은 2개가 이렇게 같이 오면은요, 좀 지루한 느낌이 있어요. 마마. 하나도 안 친근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를 경성으로 하는 거예요. 자, 경성은 기본적으로 보통 표시를 안 하고요. 가끔 뭐 이렇게 점을 찍는다라는 이제 경우도 있는데, 거의 이제 안 하는 게 이제 대세이기 때문에 저희는 경성은 표시하지 않을 거예요. 자, 아까 발음은 콕 찍듯이 한다 그랬죠? 자, 그럼 엄마 다시 발음해 볼게요. 마마. 마마. 자, 그래서 경성의 음의 높이는 앞에 성조의 높이에 따라서 달라져요. 일성은 얘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시작이 뒤에 경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해볼게요. 마마. 네,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뒤에 발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가 이제 발음을 안 배운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써드릴 건데요. 자, 일단 병음 기호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발음 아직 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글로 잠깐 표시를 해줄게요. 자, 이해 발음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성이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요? 이해. 네, 이해. 뭐 이해에 좀 가깝겠네요. 자, 이해.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해. 경성으로 찍어주는 거. 올라갔기 때문에 살짝 떨어져서 이해. 예.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나이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요건 그냥 지금은 느낌만 그냥 알면 돼요. 이걸 뭐 암기하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아빠를 한번 또 예를 들 건데요. 이제 아빠란 뜻이거든요. 자, 이것도 예를 들면 원래는 둘 다 사성이었겠죠. 얘는 어떤 의미냐? 한글로 한번 볼게요. 이것도 좀 쉬우니까 써볼게요. 빠음이에요. 자, 근데 빠음인데 무겁게 떨어져요. 어떻게 할까요? 빠.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같이 해볼게요. 빠. 자, 이게 아빠 할 때 빠자예요. 근데 아빠 할 때 빠자가 2개 중복됐어요. 둘 다 사성이에요. 그럼 아빠 용돈 주세요 이러는데 아빠한테 가서 빠 돈 좀 주세요. 안 주고 싶지 않을까요? 좀 뭔가 아빠 뭐 이렇게 좀 애교도 부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둘 다 사성이면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아빠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아빠랑, 그죠? 그래서 이것도 경성으로 읽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해볼게요. 떨어졌다가 살짝 옆에 빠바. 네, 경성일 때는 약간 바음으로 좀 가깝게 들려요. 얘는 가볍게 찍어주기 때문에 빠바.
이런 이유로 경성이 생겼다. 이런 거예요. 경성이라는 애는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는 중국어는 성조 일일이 다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마마 이거랑 빠바 이거보다는 마마, 마마, 빠바 이게 훨씬 더 친근하고 부르기도 편하기 때문에 항상 언어라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그렇게 보편적으로 부르기 시작하면은 그게 표준어가 되고 제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예를 들면 뭐 원래는 자장면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짜장면 하니까 어때요? 같이 쓰세요 이렇게 됐잖아요. 언어는 계속 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어도 경성이라는 애들이 존재를 하게 됐다라는 거 이제 설명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그러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좀 전에 아까 발음 기호가 하나의 성모, 하나 이상의 음모, 그리고 위에 있는 성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지금 우리 성조는 한번 쭉 봤으니까 계속해서 그러면 음모부터 볼게요. 음모는 아까 중국 우리말에 뭐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모음의 음모는 우리말의 모음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어 음모 중에서 단음모라는 애들부터 볼게요. 단음모는 뭐냐면요. 하나의 음모로 이루어진 기본 음모. 중국어 음모는 총 36개가 있어요. 근데 그 36개를 이 기본 음모들이 다 구성을 하는 거예요. 얘네가 서로 이제 짝을 이뤄서 다른 음모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음모는 그만큼 뭐예요? 말 그대로 기본. 중요하겠죠. 얘네를 잘 알아야지 나머지 음모들도 우리가 익힐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기본 음모는 어떤 아이들로 있는지 한번 쭉 볼게요.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6개가 있는데,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거는요, 발음이 굉장히 쉬워요. 그냥, 뭐예요? 연습할 때는 무조건 일성으로 그냥 연습할게요. 자, 근데 아인데, 우리말 아보다는 조금, 왜냐면 일성 자체가 톤도 높고, 우리말 아보다는 조금 약간 비음이 들어간 느낌이에요. 우리말 아는 사실 우리는, 목으로 내는 소리로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조금 이렇게 비음 소리가 들어가서 네, 네, 이게 중국어에서 일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뒤에 뭔가 음이 마무리로 하나 더 있는 느낌이에요. 작게 이렇게 가는 거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는요. 얘가 사실은 이제 아마 교재에는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사실은요, 되게 우리말로 표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오랑 워의 그 미세한 가운데 느낌의 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말로는 그 미세한 가운데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냥 뭐 오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들으실 때 근데 느낌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 네, 오. 네, 그게 두 번째 음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요. 한글로 표기를 해줬다고 해서 이게 지금 중국어는 한 음이잖아요. 근데 한글은 두 글자잖아요. 이걸 또 굉장히 정직하게 읽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분명히 한 음이에요.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게요. 네, 네, 그래서 영국애라고 해서 여기 그 혀 끝에 입 여기 약간 그 삼키는 부분 전에 영국애라는 부분, 그러니까 거기가 이렇게 들리면서 나는 소리예요. 네, 좀 짜내듯이 이렇게 했다가 어로. 자, 좋아요. 그 다음에 볼게요. 얘는 발음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미스 코리아 미소 짓듯이 미안해요. 내가 별로 그렇게 미스 코리아 같진 않지만 뭔가 미스 코리아 미소 짓듯이 입꼬리 좀 약간 옆으로 해주면서 네, 그렇게 발음해 주시면 좋아요. 자, 왜 이거를 강조를 하냐면은요. 사실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입술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입을 안 움직이는데. 조금 움직였나? 자, 거의 이제 안 움직여도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 입술을 많이 안 움직여요. 근데 중국어는 훨씬 우리말보다 입을 많이 움직여요. 벌릴 때 훨씬 더 크게 벌리고 나올 때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그게 정확하게 할수록 발음이 훨씬 더 깨끗하고 맑은 발음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연습할 때부터 자 해볼게요. 좋아요. 자, 다들 미스코리아 같았어요.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얘는 우 발음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나올 때 훨씬 더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오 이래도 사실 그 발음이잖아요. 근데 오, 네, 오 이렇게 나와줘야지 정확한 발음을 구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자, 이 발음이 조금 나중에 조금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발음 중에 하나예요. 별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얘는 발음은 일단 이거예요. 자, 근데 우리말 이 발음이긴 한데 좀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아, 나 위가 안 좋아서 위 이러고서 마지막 끝이 이기 때문에 입이 풀려요. 우리말 위는. 그런데 중국어의 위는요. 아까 우 할 때 입모양 기억하죠? 그 모양대로 위를 발음해줘요. 네, 입이 고정인 거예요. 우리말 위처럼 위 이렇게 풀리는 게 아니라 네, 자,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굉장히 나중에도 중요한 발음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얘네 6개가 이제 기본 음모다, 단음모다 라고 공부를 했고요. 자, 한번 쭉 볼게요. 처음부터 아, 오, 으, 이, 오, 유, 이런 식으로 기본 음모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있냐면은요. 자, 기본, 아까 음모가 총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36개가 있는데요. 원래 이렇게 사람도 많으면은 다양한 어떤 캐릭터의 성격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음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애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조금 이제 그런 애들이 생겼죠. 왜 우리가 꼭 성모가 있어야 돼? 우리끼리도 이렇게 굉장히 발음 소리 잘 내고 있는데 성모가 꼭 필요해?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성모 없이 단독으로 쓰이는 애들이 존재하게 된 거죠. 얘네 셋이에요. 뒤에 있는 셋이 야, 우리는 성모 없이 우리끼리 한번 어떻게 발음 기호로 좀 써보자. 근데 얘네 생긴 거 보면 어때요? 굉장히 외롭잖아요. 혼자씩 이렇게 혼자 있는데 이거 자체를 이제 발음 기호로 한자 위에다 쓰기에는 그 복잡한 한자 위에다 점 하나 찍고 이렇게 짝대기 하나만 긋기에는 뭔가 좀 싱거운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얘네 셋이 대책을 강구하는 거예요. 야, 어떡할까? 어떡할까? 이래갖고 처음에 이가 이제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아, 나는 영어에서 친구를 불러와야겠어. 왜냐면 중국어 자음에선 쓰지 않는데 알파벳에는 존재하는 영어에서 친구를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야, 너는 여기 좀 서 있어봐. 네가 내 남자친구인 척 여기 좀 서 있어봐. 이 Y는 여기서 아무 기능이 없어요. 그냥 얘가 혼자 발음기호로 쓰기에는 뭔가 이렇게 너무 싱거워 보이니까 남자친구인 척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곧 얘예요.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읽어요? 그래서 단음모 중에는 혼자 쓰일 수 있는 애도 있고 혼자 쓰일 때는 이렇게 쓴다. 자, 읽어볼게요. 자, 그렇게 보면 돼요. 자, 이 모습을 본 우가 뭐 어때요? 어머, 저렇게 좋은 방법이. 그럼 나도 영어에서 한 명 데리고 와야지. 그래서 우도 한 명 데리고 와요. 그래서 너도 남자친구인 척 여기 서 있어봐. 어떻게 읽어요? 오, 왜냐면 똑같은 거니까. 이건 아무 기능이 없으니까. 다시 오. 자, 이렇게 이제 얘도 이제 혼자 쓸 때 하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앞에 W를 넣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누구? 위도 어머, 나도 데리고 와야지. 근데 어때요? 항상 남들보다 누구보다 빠르게 이렇게 행동을 해야 돼요. 이미 애들 다 데리고 왔는데 뒤늦게 이제 영어 마을에 가서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애들이 데리고 올 애들이. 왜? 나머지 애들은 다 중국어에서 이미 자음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이제 못 쓰는 거예요. 자, 안 쓰는 애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미 애들 다 데리고 온 거지. 그래서 위는 방법이 없었어요. 자기가 옷을 갈아입어요. 그래서 자기가 변신을 해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위에 애들은 친구를 한 명씩 데리고 와서 그냥 세워놨어요. 근데 위는 데리고 올 친구가 없어서 자기가 변신을 해서 얘가 곧 이걸로 바뀌어요. 읽어볼게요. 네,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중국어 단음모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단음모를 공부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음모는 아까 36개가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전체를 다 배우진 않을 거예요. 음모는 오늘 그 중에 일부분만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단음모는 기본이니까 한번 쭉 배웠고요. 자, 계속해서 그러면 단음모들끼리 조금 조합을 해서 이루는 복음모 볼게요. 복음모는 2개의 모음으로 이루어진 음모.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이 4개를 또 볼 건데, 자, 익숙한 아이들이죠. 좀 전에 다 있던 애들이에요. 근데 걔네들끼리 조합이 된 거예요. 자, 아까 앞에 거 어떻게 읽어요? 아, 뒤에는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합이 되면은요, 우리 그거 어때요? 형제들도 이제 서열이 있잖아요. 사람도 이제 여럿이 그 중에 좀 리더십이 있는 애가 있고 이렇잖아요. 자, 발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조합이 됐는데 그 중에서 좀 더 리더십이 있고 강한 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가 강한 아이예요. 어떤 순서를 기억하면 되냐면 아까 우리 기본 음모 순서 기억하세요? 한번 기본 음모 한번 아직 암기는 안 됐겠지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 오, 으, 이, 오. 네, 여기 위는 없네요. 점 위에 있는 애 위까지. 이게 아까 기본 음모 순서였잖아요. 그게 기본 음모 순서기도 하고요. 중국어에서는 그 발음 기호에서는 걔네가 서열이에요. 아가 무조건 대장이에요. 아는 항상 대장. 맨 앞에 오니까. 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오랑 으어예요. 얘네들이 또 이제 항상 대장이 안 계신 데선 또 서열 넘버 2가 이제 또 이제 제일 센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나 우 이런 경우로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아까 서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비교해 보면 지금 아 대장님이 계신데 이는 완전 끝에 이제 서열이 안 되는 애죠. 그러면 발음에서도 밀리는 거예요. 분명히 아랑 이가 조합이 됐는데 이는 별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이렇게 넘어가요. 해볼게요. 아이 네, 이는 그냥 끝에서 조금. 자, 해볼게요. 아이 네,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아이. 자, 그렇게. 그래서 중요한 건 2개를 한음으로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어야 돼요. 이걸 2개처럼 들리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째 액은 볼게요. 얘 아까 어떻게 읽었어요? 예. 이렇게 읽었죠? 얘는 똑같이 이.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요? 어이. 자,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자, 근데 얘는 좀 특이 케이스예요. 별표 하나 달았어요. 아, 별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별을 하나 달았어요. 왜? 이 으어는요, 이나 위랑 함께 오면은요, 에로 발음이 되는 특성이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원래 혼자일 때나 또는 다른 애들과 함께일 때는 으어라고 읽는 게 맞는데, 뒤에나 앞에 이나 위가 올 때는 으어가 아니라 에로 발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 그럼 어떻게 읽어요? 어떻게 읽어요? 그쵸. 자, 그렇지만 역시 음이 바뀐다고 해서 서열이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는 여전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를 강하게 하다가 넘어가는 거죠. 에이. 예. 에이. 그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돼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에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아, 그 다음에 아까 얘는 오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얘를 그냥 따로 볼게요. 자, 이렇게 읽어줘요. 그래서 얘는 중요한 게 마지막에 입을 이렇게 말아주셔야 돼요. 아우. 네, 끝까지 다 발음을 해줘요. 그래서 아우. 네, 아를 강하게 하다가 마지막에 입을 이렇게 말아주는. 자, 아우. 네, 그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오어였잖아요. 끝음이 어였죠. 근데 이거를 오우 하기엔 너무 기니까 오어에서 어음만 따온 거예요. 어음만 따오고 아까 얘는 어떻게 읽어요? 우로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이 된 거죠. 어떻게 읽어요? 오. 해볼게요. 오. 오. 네,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복음모예요. 네, 뭐 복음모, 단음모 이런 명칭은 사실은 나중에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 아이들을 보고 읽을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한 번 다시 쭉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I, A, 아우, 오. 자, 이렇게 오늘 복음모 한번 배워봤고요. 자, 계속해서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음모 자체들은 별로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아요. 자, 넘어가서 계속해서 그 다음에 비음모 한번 배워볼게요. 말 그대로 콧소리가 들어가는 음모예요. 얼마나 더 콧소리를 잘 사용해서 발음을 하냐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비음모들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애들이 있고요. 자, 또 굉장히 익숙한 애들이랑 뭔가 처음 보는 애들이 있잖아요. 자, 그렇게 볼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얘는 아까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발음 기억해야죠. 뭐예요? 아 발음이죠. 자, 그래서 얘는 아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음 뒤에 n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 발음에 니은 받침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 발음하다가 받침 들어가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안, 네, 안.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읽어요? 자, 아까 얘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읽었어요? 으어잖아요. 으어지만 어쨌든 어라고 봤을 때 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또 아가 나왔어요. 자, 근데 이번에 n이 아니고 ng가 왔잖아요. ng가 오면요 이응 받침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역시 또 아로 시작하죠. 어떻게 읽어요? 앙. 비음이라는 거예요. 앙. 여기 한번 이렇게 만지고 발음해보세요. 앙. 막 미세 진동이 느껴질 거예요. 비음이. 움직이는 그 느낌이 있어야지 비음을 제대로 해준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앙.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얘도 역시 똑같은 발음인데 ng가 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쵸.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네, 옹 발음으로 보시면 돼요. 뭐 이것도 이응이 이제 옆으로 가는 건데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옹 발음으로. 이거는 간혹 가다가요. 제가 보기에 이제 우리 시중에서 파는 교재 중에서 옹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도 왜 그러냐면 아까 저희 앞에서 제가 오어 그걸 얘기할 때 오어랑 오어의 그 미세한 사이 음인데 한글로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교재에 따라서 좀 다를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사실은 옹이랑 옹의 그 미세한 사이예요. 약간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글로는 그 사이가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에서는 옹이라고 돼 있을 수 있고 어떤 책에서는 옹이라고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다른 단어랑 다른 의미랑 조합이 됐을 때 예를 들면 중국도 이 음을 쓰거든요. 중국어 이렇게 발음을 해요. 자, 중국어 할 때도 중국어는 아니고 중국어가 맞기 때문에 옹으로 배우면 나중에 단어에 들어갔을 때 좀 답답하고 틀리게 발음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는 옹으로 발음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 사이긴 하지만 자, 한번 비음모 연습해 볼게요. 자, 안, 언, 앙, 엉, 옹. 네, 갑자기 비음모 하기 시작하면 막 뭔가 이제 느낌이 좀 이상해요. 그죠? 자, 어쨌든. 자, 이게 오늘 배운 음모들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 음모로 시작해서 걔네들끼리 조합되는 게 이제 뭐 복음모, 비음모 이렇게 가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얘네들 봤을 때 나 너 읽을 줄 아는데 발음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래서 명칭은 중요한 게 전혀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음모 한번 공부해 봤고요. 자, 오늘 그래서 음모까지 지금 공부하고 저희 계속해서 다음 타임에 이제 다음 수업에 성모 그 외 기타를 이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고 계속 와서 성모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